난 딱 그렇게 생각해요. 뭔 차이? 네. 이걸 계속 써먹어야 되느냐, 까먹어도 되느냐의 차이? 근데 수학을 어려워하는 사람들, 수학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딱 그겁니다. 요 단원에서만 쓰고 나면 장땡. 어떻게든 이 단원에 대한 거를 진짜 온몸 비틀기를 해서 흡수를 해. 흡수 못한 거예요, 그거. 풀 수는 있어. 푸는 척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개념을 전혀 하나도 못 써먹었고, 그럼 앞에서 어떤 개념 나왔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나도 못 하죠. 결국에는 요 단원이 넘어가는 순간 다 까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암기 과목 형태로 여기 단원만 하기 위해서 풀었다는 거고, 그럼 그거를 응용해서 제가 이거 처음에 가이드라인, 첫 수업할 때 가이드라인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연계성이 짙은 과목이다. 학문 자체가, 그 과목 자체가,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앞에서 배웠던 걸 계속 다 써먹어야 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거를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더더욱 얘기하는 게, 앞에서 배웠던 거를 여기서 써먹으려면은, 여러분들아, 문제 푸는 방법이 중요하겠냐? 아니면은, 원리적으로서 이 원리에서 쌓아서 요 원리에 쌓아서 이게 더 중요하겠냐? 그쵸? 단지 중요한, 근데 여기서 또 두 번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안 해봤어요. 뭐를?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뭐요? 그냥 풀어요. 왜? 그냥 풀려요. 그럼 그냥 풀다 보면 여기에서 응용 문제도 그냥 풀려요. 왜? 그냥 풀었으니까요. 그럼 내가 여기서 딱 한마디 물어보자. 이거 어떻게 풀었어?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요? 왜? 뭘 썼는데? 그러게요?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보통 한 10명한테 물어보면 한 7명에서 8명 정도가 그러게요? 어쨌든 이 단원에 나오는 저거 해서 풀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딱 그런 유형으로 대답하는 애들 말고 나머지 그럼 2명은 뭐냐면 그 개념에 대한 거, 이거 개념을 이용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둘을 대조군으로, 비교군 대조군으로 놨을 때 한 3개월도 아니야. 한 달 정도 딱 지났을 때 같은 문제에 대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둘 다 똑같이 설명은 못해. 근데 그 2명 중에 1명은 문제를 풀고요. 8명 중에 1명은 문제를 못 풀어요. 까먹어서. 너네들이 배우는 양이 이만큼이야. 그럼 영어로 치면 뭐냐면 니네는 매일매일 새로운 문장에 대해서 그냥 통으로 다 외우는 중이야. 가능해? 조합해야 되죠. 뭐를? 단어를, 수거를, 문법을. 그럼 수학으로 치면 개념끼리 묶어서 연결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걸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차이라고 봐요. 선생님 전 영어도 힘든데요. 화이팅 하십시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말 중에 하나는요. 그러니까 공부는 원래 어려워요. 그리고 공부는 원래 재미가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야, 니네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부터 시작해갖고. 야, 근데 신학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이런 얘기를 내가 1시간, 2시간 동안 막 떠든다고 생각해봐. 재밌을 것 같아? 지루할 것 같아?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그냥 정말 아무 느낌 없어. 그냥 듣기만 해봐. 자, 봐봐. 야, 세상에 막 이러면서 내가 막 진짜 막 섹슈를 하면서 막 2시간 동안 막 설명을 했어. 그래도 재미없어? 별로야? 관심이 없어? 그냥 들을만 하지 뭐. 그냥 수덕수덕. 그래, 그렇구나. 이 정도로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다음 시간에 나와. 자,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시험 범위 나온다. 하고서 신학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순간 막 이러고 있죠. 공부는 원래 재미없어요.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공부를 하기로 막 시험 기간이 되는 순간 공부 빼고 다 재밌다고. 청소도 재밌고. 심지어 땅에 있는, 저 돌 굴러가요. 어우, 졸라 신기한데? 저 모래 각은 또 왜 저렇게 뾰족하게 생겼대야. 막 이러면서 갑자기 겁나 신기하다고 막. 다 재밌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공부 빼고 다 재밌어. 원래 그래요. 그죠? 재미없는 공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덜 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싫어요. 그 공부 좋아하는 변태들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얘기했나요?
내 친구 중에서, 제 친구 중에 공부 좋아하는 변태가 어디 갔다고? 네, 중앙대 의대 갔다고? 그, 그 변태는 그 삶을 살니까 괜찮겠죠. 근데 심지어, 나도 얘기했잖아요. 연대 의대 가는 애도 수학 싫어했다고. 공부 싫어했다고. 얘 노는 거 진짜 좋아했어. 나랑 같이 막 PC방 댕기고, 막 그때 같이 가가지고, 이거 뭐 게임하고 뭐 하고. 그런 애야. 다 같이 오락실도 같이 가고, PC방도 같이 가고, 다 같이 놀던 애야. 근데 왜 걔는 어떻게 연대를 갔어? 난, 아, 그래. 전 성대거든요. 저는 성균관대 나왔어요. 나는 그럼 성대 어떻게 갔어? 나는 그렇게 노는 게 좋은데. 심지어, 그래, 이왕 딴 얘기 시작한 김에, 그냥 짧고 굵게 얘기할게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를 마지막으로 공부해서 손을 놨었어요. 우리 때는 몇 점 만점이냐면 수능이 500점 만점이었거든요. 니네 300점 만점이라고 쳐요. 500점 만점 중에서 제가 제일 높게 받았던 최고 득점이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였는데요. 저 이때 483점 나왔었거든요. 500점 만점에 483점이면 대략적으로 전 과목. 그때는 우리는 뭐였냐면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영어 100점, 그 다음에 탐구가 50점짜리로 해서 여기에 각각의 문제 수가 50문제, 30문제, 50문제인가? 40문제인가? 50문제일걸? 그 다음에 여기가 20문제. 그럼 대략적으로 몇 문제 나오는지 대충 계산되죠? 이 중에서 한 4문제 안으로 틀리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저는 고등학교 4월부터 11월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책을 아예 한 권도 안 보고 수능을 봤어요. 그러니까 좀 슬럼프가 세게 오고 그때 이제 늦사춘기가 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방황을 했는데 심지어 학교도 한 2달 안 나갔어요. 한 달 정도 결석하고 막 그러면서 나는 요 전까지 진짜 정말 다 등급으로 따지면 11111 이랬던 애가 여기서는 이제 3, 4, 4, 4, 4, 4, 4, 4 막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군대 갔다가 그냥 대학교 갔다가 그냥 난 이 점수에 맞춰서 대학교 갈 거야. 대학교를 갔다가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와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심지어 대학교 때도 정신 못 차리고 놀았어. 막 그래서 F. 근데 갑자기 내가 군대 가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난 약사를 해보고 싶어. 약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때 당시에 이제 피트라는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 피트라는 시험에 꽂혀가지고 나는 이 피트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려고 딱 요강을 봤더니 토익 성적 그리고 학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트 시험. 그래서 3개를 봐요. 영어하고 그 학점이 이제 지금 니네가 보는 내신 개념인 거고 피트라는 시험 자체가 수능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야. 근데 여기서 OF, FF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럼 학점으로 니네 등급으로 따지면 나 99999를 찍고서 저기 뭐 서울대급을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는 느낌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학점을 다시 바꿔야죠. 그래서 나는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전역하기 전주에. 그러니까 딱 저녁날이 있었는데 그 직전에 이제 휴가를 나와서 어머니한테 그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진지하게. 나 재수학원 들어갈까봐.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재수학원을 들어가서 곧 대학교 1학년 과정에 대한 성적을 채워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대학교 1학년 과정에서 성적 제일 쉽게 채우는 방법이 뭐냐면 수능 공부 다시 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수능이랑 대학교 때 배우는 그 수능에 나오는 그 탐구 영역이랑 그 대학교 때 배우는 그거랑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7월에 전역해야 해서 내년 다음 학기 때 이제 복학을 할 건 3월에 복학을 해야 할 건데 그 3월에 복학을 해서 비는 이 시간 동안에 난 뭘 하겠다? 차라리 놀지 말고 그냥 요거 공부해서 이 학점 메꿔서 나는 약사 시험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재수학원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자, 이전까지 성적 몇 점? 요 점수. 그러면 나를 보더니, 내 손을 꼭 잡더니 정말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드디어 네가 정신을 차렸구나. 엄마가 최대한 다 지원을 해줄게. 라고 하더니, 네, 말년휴가. 마지막 휴가 때. 저녁 딱 일주일 전에 나왔는데, 엄마가 학원을 알아봤어. 난 당연히 무슨 학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학원인 줄 알았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학원으로 생각을 하고 얘기했더니, 사실은 얘기하자면 형이 완전 그 학원 가서 365일 중에서 364일을 술을 먹었거든요. 그냥 양아치여서. 놀았어요. 이 아저씨는 좀 놀았어요. 그래서, 그러고서 오히려 고등학교 3학년 때보다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학교를 들어갔었는데, 근데 그거를 어머니가 아시는지 그걸 할 수 없는 곳으로 넣으신 거죠. 뭐? 기숙학원에다 쳐놓으셨어요. 나 전역했는데. 우리 때 핸드폰도 못 썼는데. 나는 군대 갔다 올 때, 나 군대 들어갔을 때랑 군대 나왔을 때까지 니네 태어나지도 않았을 시절이야? 그러니까, 난 그때, 그건 뭐야? 그럼 나는 좀 겁나 빡세게 막, 그지 같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띵 하더니, 자유다! 하고 공기를 큰 하고 맞더니 다시 갇혔어요. 바깥 공기가 좋구나. 역시 바깥 공기 하고 다시 갇혔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했다? 7월부터 11월까지 수능 공부를 했다. 나 학교 어디? 우와. T- 며칠? 111일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 거기서 나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 중에서 선생님 중에 딱 한 분 제외하고, 두 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한테 뭐라고 해? 세 분이구나. 세 분인데 한 분한테는 좀 죄송하긴 한데, 국어 선생님도 나한테 너 안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수학 선생님도 두 분이셨는데 둘 다 나한테 안 될 거야. 너 지금 이 짧은 시간 내에 안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난 이미 대학교 아직 다니고 있는 대학교가 있었고, 이 대학교보다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안 보여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국어 2명, 수학 2명이. 영어 선생님 중에 하나는 그냥 애초에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봐 라고 얘기를 하셨고, 과학 쪽에 있는 선생님 2분이 그래 해봐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 자습 감독이라고 하는 그 생활 담임이라고 하는 애는 심지어 교과 담임도 아니야, 교과 선생님도 아니야, 가르칠 능력도 안 돼, 그냥 와갖고 자습 감독만 하다가 가는 그런 생활 관리하는 사람인데 불러갖고 아는 척 한다고. 뭐야 너 1년 더 할 거지? 너 이거 갖고 택도 없어. 이런 그지 같은 말을 하는 게 너무 빡치는 거죠. 군대 얘기하면 좀 욕을 섞어야 되는데 제가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욕을 섞지를 못해서 내가 그 삐 같은 군대도 내가 지금 2년 버티고 나왔는데 이것도 내가 못할까 싶어갖고 내가 한번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저 이때부터 하루에 2시간 30분? 2시간에서 3시간 잤거든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씻고 나와서 다 6시부터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단어를 외우든 문장을 외우든 뭘 하든 공부를 했고 거의 30분 단위, 15분 단위에서 30분 단위로 시간 계획을 짜가지고 거기서부터 12시 반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밀려서 그날 계획을 일부러 오버시켜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날 계획을 짤 때 계획을 일부러 과하게 잡아요. 몇 퍼센트? 되게 미묘하게. 그럼 그 남아있는 양을 뭐 해야 돼? 끝내고 자야죠. 그러면은 난 원래 취침 시간은 12시 반인데 그걸 다 하고 나면 1시 반, 2시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음날 계획을 세우고 자요. 그리고 5시에 친구랑 둘이서 이렇게 서로 깨워줘요. 그러고 다시 시작을 해. 그리고 그날 전날 세웠던 계획에 대해서 쭉 해서 그걸 또 해. 그럼 또 일부러 그러니까 이걸 계획을 세우려면 그럼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어야죠. 나는 1시간에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고 나는 이 과목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얼마나 걸리고 라는 거에 대한 완전 객관적인 시선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그걸 계획을 세우고 그거보다 과하게 계획을 잡고 이거를 계속 과하게 잡으면 뭘 하냐면 나는 진짜 정말 살려면 집중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시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난 이걸 다 하고 자야 돼. 이것만 지켰어요. 하고 자자. 근데 여기에서 지나고 나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난 결국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전역할 때까지 4년을 논 거거든요. 4년을 놀았던 사람이 만약에 니네 기준으로 너네 지금 여기서 손을 딱 놓고 4년 뒤에 책을 봐서 111일 만에 여기 지금 배웠던 거 다 복귀 가능해? 라고 하면은 왜 불가능하죠? 왜 까먹었죠? 나도 까먹었어요. 근데 나 똑같이 까먹었는데 왜 난 하고 니네는 못하죠? 내가 졸라 똑똑하니까? 아니요. 물론 뭐 제가 뭐 머리가 뭐 좋았었겠죠. 뭐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아니고 만약에 나처럼 했다라고 하면은 뭐 내가 나보다 뭐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다 이거 제끼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할 수 있다면은 이거 딱 150일, 180일 안에 똑같이 결과 낼 수 있다고 봐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노력이요? 아니요.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물론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긴 하지만 그때처럼 이렇게 절실한 상황에 이렇게 뒤에 거의 내 목 끝에다 칼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느낀다면 어쩔 수 없어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효율이 난 이 정도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왜요? 이게 요 전 얘기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항상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내가 니네들한테 개념이 중요하다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건 상관없어요. 수업할 때 선생님이 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왜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됐어요. 그날. 선생님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내 스스로 해결을 하든 어떻게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소용이 없어요.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언어로 표현을 할 테니까. 난 선생님의 언어가 표현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나만의 언어로 바꿔서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개념 정리하라고 한 거거든요. 나는 개념 정리는 언제나 항상 모든 과목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역사였거든요. 왜 역사, 국어 쪽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냐면 내 말로 바꿀 만한 건덕지가 없어. 그냥 이 통째로 외워야 돼. 근데 그거 말고 국어든 영어든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뭐든 간에 그냥 이 책이 뭐라고 얘기를 하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건 상관없이 난 이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언어로 정확하게 바꿔서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로 내가 묻어놨다라고 하면 어차피 다 까먹었잖아. 그럼 니네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거의 차이는 뭐예요? 나는 뼈대만 살리면 그 다음부터는 복귀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걸 통째로 외웠던 사람은 이 외워서 공부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관성적으로 공부하면 가능해요. 어디까지? 3등급까지요. 수능으로 쳤을 때. 진짜 기를 쓰고 모든 유형에 대해서 풀고 또 풀고 그냥 그 유형 들이다 외우고 뭐하고 하면은 3등급까지는 가능해요. 3등급이면 수도권입니다.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해서 수도권이에요. 인서울 턱걸이도 가능은 할 겁니다. 아마 지금 인원이 좀 줄어서.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게 진짜 정말 사람답지 않게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혹은 재수할 때까지 그걸 유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습관이 굳기 전에 지금이 딱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딱 여러분들 공부 습관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모든 문제를 보건 어떤 문제집을 보건 어떤 개념을 보던 간에 본인 스스로 왜? 라는 생각으로 계속 좀 연결고리 지으면서 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늘 부탁드리면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딴소리만 했네. 자, 다음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부터는 바로 다음 거 이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좀 간단하게 좀 잡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 예를 들어, 삼합비라는 게 뭐라고요? 어느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의 변의 길이의 b를 구하는 거. 일단 그 직각삼각형 중에서 뭘 기준으로? 어떤 직각이 아닌 다른 한 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그랬을 때 세 가지가 있었다. 뭐뭐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은 어떻게 구하? 사인은 뭐다?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요? 밑변분의 높이. 라고 해서 구하는 것들이 조금 연습되고 나서 특수한 삼각형들, 그 굉장히 전형적인 특수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죠. 제가 그 15칸에 대해서 무작위로 물어본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사인 30도. 땡, 사인 30도. 땡, 사인 30도. 땡, 이 정도 수도 나오셔야 돼요. 네, 2분의 1.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급했나? 네, 알았어. 조금만 더 시간을 줄게. 자, 탄젠트 45도. 1. 네, 1. 아슬아슬했어. 자, 그러면은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죠. 루트 2라고 되는 거는 몇 도일 때? 45도일 때. 자,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 4분원 하나만 다시 복습할게요. 저 4분원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어머나. 4분원이라고 하는 거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원 위에 한 점을 A라고 잡고 여기서 삼각형을 만든다고 라고 한다면 지금 요 기에 있는 요 길이 AB의 길이를 AB의 길이는 뭐와 같고? 높이니까 뭐와 같고? 사인과 같고 여기 OB의 길이는 뭐와 같다? 코사인과 같다. 여러분, 자, 요 OB의 길이는 X좌표와 같다. 맞아요? 요 A의 좌표가 뭐야? 라고 하면은 OB의 길이랑 AB의 길이랑을 X좌표, Y좌표 놓지 않아? 근데 OB의 길이가 뭐라고? 코사인. 그 다음 AB의 길이가 뭐라고? 사인. 그죠? 그래서 요것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탄젠트는 결국에 뭐분의 뭐?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유추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 안 했던 것 좀 하나 좀 잡고 시작을 할게요. 몇 페이지냐면은 개념 한 통에 있는 18페이지 삼각비 표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하고 12번까지 숙제를 내줬는데 삼각비 표 보는 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로, 세로 똑같은 거. 세로가 그러니까 세로죠? 세로축이 여기 요 값이 뭐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와 각도가 맞는 그 순간 그 위치의 값을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제 4번 같은 경우에 자 이미 12번 했으니까 예제 4번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삼각비 표를 이용하여 계산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사인 50도는 0.7660이다. 맞죠? 코사인 35도는 0.6018이다. 선생님, 코사인 35도는 여기 문제가 없는데요? 코사인 35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죠? 자, 직각삼각형에서 요렇게 보자. 여기가 35도라고 한다면 여기는 몇 도죠? 55도야? 자, 그럼 요 길이를 A, B,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코사인 35도라고 하는 값은 뭐분의 뭐예요? C분의 B인가요? 그죠? 자, 기준각을 바꿔서 55도로 본다면 뭐와 똑같죠?
55도일 때의 C분의 B를 나타내는 값은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탄젠트야? 사인 55도 또한 C분의 B와 같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은 되게 애매하게 선이 걸쳐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뭐가 선에 걸쳐있냐면 저 위에 있는 저 그 대수에 있는 삼각함수랑 여기에 있는 삼각비랑 살짝 걸쳐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좀 하나를 얘기하자면 여기 옆에 말고 여기 그냥 여기다 쓸게요.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애는 사인과 같아요. 사인도 마찬가지죠. 사인도 90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그 값은 코사인과 같아요. 그럼 탄젠트도 한번 볼래? 탄젠트 35도라고 하는 거는 뭐분의 뭐야? 탄젠트 35도는 뭐분의 뭐야? B분의 A야? 그지? B분의 A야. 그럼 탄젠트 55도는 뭐분의 뭐야? A분의 B야. 서로 무슨 관계게? 역수관계. 그래서 탄젠트 90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그 값은 탄젠트 A분의 1이라고 해. 이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써주는 순간 이건 사실 삼각함수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걸 막 값으로는 언급하지 않는데 문제에서 나와요. 문제에서 나와요. 봐봐봐. 예를 들어 지금 코사인 35도는 그러면 뭐와 같다고? 저기 문제에서 보면 코사인 35도랑 똑같은 거. 코사인 35도 안 보이네. 35도랑 똑같은 거는 뭐로 보면 돼? 누구 55도? 사인 55도. 사인 55도에 대한 값은 얼만데? 0.8192죠. 그래서 쟤는 틀린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6018이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으로 치면 몇 도여야 되는 거죠? 거기 표 보면 6018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코사인 값은 몇 도예요? 53도일 때죠. 요런 것까지도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얘기를 안 하려다가 얘기했어요. 자, 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2장이고요. 삼각비의 활용 파트입니다. 삼각비의 활용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면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길이를 구하는 과정을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넓이를 구하는 과정으로 갈 겁니다. 그 길이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길이와 넓이.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먼저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한번 재탕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이 하나 있을 때 A, B, C라 하고 각각의 대변의 길이에 이름을 정해준 다음에 한번 보죠. sin A라고 하는 값이 뭐라고요? C분의 A죠? 그럼 코사인 A라고 하는 값은 뭐죠? C분의 B죠? 탄젠트 A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B분의 A죠? 다음. 그럼 sin B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C분의 B죠? 코사인 A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코사인 B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C분의 A예요. 탄젠트 B라고 하는 애는 누구라고요? A분의 B예요. 자, 바꿔봐요. A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찾으시면 됩니까? A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C에다가 sin A를 곱하면 A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 식을 그냥 바꾼 거예요. 양면에 C 곱해서. 그죠? A는 C sin A.
그럼 또 여기서도 A 하나 있죠. A는 뭐라고요? C 코사인 B. 이렇게도 계산 가능하죠. 탄젠트는 안 할게요. 식이 좀 그지 같아져가지고. 그러면 B의 값은 뭐예요? B는 어떻게 구해? 탄젠트 곱하기 A. 어? 어? B요, B. B를 보고 싶어. 자, B 들어가 있는 식. 일단 위에 두 개만 봐. 요 위에 두 줄만 봐. 사인이랑 코사인만 봐봐. 사인 B 곱하기 C? 맞아요. 근데 보통은, 네, C 곱하기 사인 B라고 해요. 또. C 곱하기 코사인 A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A, 그러니까 C의 길이를 구할 때는요? 맞아요. sin A분의 A 또는 sin B분의 B 뭐 이런 값들을 구할 수 있겠죠? 기타 등등등. 뭐 코사인도 가능할 거고요. 그죠?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두 변의 길이의 B만 알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수 있듯이 직각삼각형에서 반대로 한 변의 길이와 사인 값을 그러니까 그 각의 크기를 알면 뭘 이용해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더 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돼? 예를 들어 빗변의 길이와 A라는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B 구할 수 있어요? 네. A 구할 수 있어요? 네. 그죠? 만약에 B라는 길이와 A라는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C 구할 수 있어요? 네. 그죠? 뭐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한 변의 길이와 그거에 대해서 정말 헷갈리시면 그냥 이렇게 쓰시고 나서 거기에다 값을 직접 대입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걸 좀 더 빠르게 익숙해지고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프로세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22페이지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2페이지 내용 한번 봐봐요. sin A. 그러니까 A의 길이를 구하는 게 뭐라고? B sin A 또는 sin A분의 A. 그럼 C의 길이는 B 코사인 A 또는 코사인 A분의 C.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거. B는 코사인 A분의 C, A는 C 탄젠트 A, C는 탄젠트 A분의 A라는 형태로 식을 변형을 하면서 결국엔 그 값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납득되셨어요? 자, 그럼 이그젬플 5-1번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5-1번) 다음 직각삼각형 ABC에서 x의 값을 각 A라는 애의 삼각비를 이용하여 나타내보라. 자,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각의 위치가 여기고 이 각이 A입니다. 길이가 6이라고 할 때 x라는 값. 자, 일단은 모와 모, 기준각을 생각했을 때 얘네의 관계는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탄젠트야? 코사인이지. 그러면 그냥 어렵지 않게 헷갈려요? 그냥 써요. 코사인 A라고 하는 값이 뭐분의 뭐라고? 6분의 X라고. 그치? 그 다음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X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그럼 얼마가 되지? 6 코사인 A가 되는 거죠. 납득했냐? 이해됐어? 그죠? 양변에 6 곱하면 그냥 이렇게 이런 모양 정리되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자, 그러면 2번도 한번 볼래? 2번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생긴 그림에서 A가 어디야? 여기가 A네, 이번에.
그러면 기준각을 생각했을 때 둘 사이의 관계 B는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탄젠트야? 사인이죠. 그러면 사인 A라고 하는 값이 뭐분의? 8분의 X니까 X는 얼마라고요? 8 사인 A라고 그냥 정리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관계를 먼저 찾는 겁니다. 그럼 3번도 한번 그대로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X고 A가 여기 있고 나머지 길이가 4라고 하네요. 지금 그러면 이번에는 길이가 주어진 상태로 보면은 얘는 탄젠트 A라고 하는 값이 뭐분의 뭐가 돼요? X분의 4가 되죠. 그러면 결국에 X라는 값은 얼마가 됐나? 위치 바꾸면 돼요. 여기. 그죠? 탄젠트 A분의 4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4번도 마찬가지 요렇게 돼 있네요. 요 길이가 얼마? X. 이번엔 요 길이가 X고 3인가요? 요 길이가 X고 A에다가 3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건 뭐야? 사인이요. 사인 A가 뭔데요? X분의 3이요. 그러니까 X는 얼마라고요? 사인 A분의 3이요. 납득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요 과정이 이제 빨라지면은 보자마자 X는 얼마? 8 사인 X. 그냥 바로 나와. 그치? 그냥 하다 보면 이제 바로바로 되는 거야. 연습량이 충족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근데 왜 그런다고?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그죠? 그런 걸 계속 생각을 해 주십시오. 5-2번이요. 코사인 30도라고 하는 거는 x분의 10이기 때문에 x의 값은 얼마? 코사인 30도분의 10인데 x라고 하는 값이 코사인 30도분의 10인데 코사인 30도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으아 2분의 2분의 루트 3 맞아요. 네, 2분의 루트 3 분의 10입니다. 유리화 하면 그러니까 보통 분수식을요. 얘네 혹시 번분수 배웠냐? 번분수가 뭔지 알아요? A분의 B분의 C분의 D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를 기억하시면 안 돼요. 전 그것도 싫어해요. 이것도 결과값만 기억하는 거잖아. 왜요? 나누면. 근데 그 나누면보다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분자와 분모의 같은 값을 곱하거나 나누면 값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A를 날려버리면 좀 더 간단해지지 않을까? 그치? 분모에 분모가 있으면 꼴배기 싫으니까 그냥 양변, 위에 분자 분모에 A 곱하면 분모가 사라지잖아.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 분자에 분모가 있으면 얘도 거슬리니까 여기다 곱하기 C까지 해버리자고? 분자와 분모에 같은 값 곱하면. 그래서 결과값이 뭐가 돼? 요렇게 지워지면서 BC분의 AD가 되는 이유가 얘 때문이에요. 그냥 무조건 얘가 분자가 되고 얘가 분모가 돼요. 얘가 분모가 되고 얘가 분자가 돼요. 요런 식으로 기억을 하지 말라고요. 좀 그런 그 주입식 그런 걸 좀 싫어해서요. 그러면 지금 얘도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해 볼래?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라고? 네, 뭐 분자와 분모에다 2 곱할까? 그럼 이거 루트 3분의 20이네요. 또 네, 루트 3을 또 곱하면 되겠네요. 루트 3, 루트 3. 그러니까 답은 얼마? 3분의 20 루트 3. 과정 자체가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만 하자고. 한 번에 이렇게 뚝딱 하고 이렇게 빵 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죠? 그냥 이렇게 간단한 거부터. 이거 별로 안 어렵잖아요. 분자 분모에 곱하는 거. 분자 분모에 곱하는 거 별로 안 어렵잖아.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세요. 탄젠트 30도도 한번 볼까? 자. 얘는 그래서 결론은 얼마? 3분의 20 루트 3이 된답니다. 그럼 y의 값은요? y래.
탄젠트 30도라고 하는 값이 10분의 y가 되니까, 즉 y라고 하는 값은 뭐분의 뭐가 되고 10 탄젠트 30도가 되고, 그러니까 계산하면 탄젠트 30이 뭐분의 뭐? 루트 3분의 1. 2분의 1라고 하는 애는 뭐밖에 없어요? 사인하고 코사인밖에 없어요. 탄젠트는 2분의 1라는 분모를 가질 적이 없어요. 가질 수야 있겠지만. 그럼 그 특수각은 없어요. 그럼 10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니까 답은 얼마? 3분의 10 루트 3. 그죠? 3분의 10 루트 3. 이렇게 유리화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특수각은 계속 기억해 주세요. 이게 버퍼링에 걸리면 안 돼요. 버퍼링에 안 걸려도 충분히 구할 수 있게 진행하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직각삼각형에서의 세 변의 길이를 사인 값을, 그러니까 삼각비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제 5번 문제가 어떻게 될까? 읽어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면에 수직으로 서 있던 나무가 부러지면서 지면과 30도의 각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이때 처음 나무의 높이는 몇 미터인가요? 즉 어떻게 생겨먹은 문제냐면 여기서 부러져서 이렇게 됐는데 요 길이가 6m고요. 여기가 30도라고 합니다. 그럼 직각이니까 요 길이는 뭐가 될까요? 를 지금 이런 특수각을 따진다면은 사실은 여기가 A고 여기를 B라고 놨을 때 뭐분의 뭐? 6분의 A가 탄젠트 30도고요. 맞아요? B분의 6이라는 값이 코사인 30도예요. 맞아요? 코사인 30도. 탄젠트 30도.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값은 6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값은 코사인 30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3분의 6이라서 계산해 주시면 4루트 3? 뭐 이렇게 나와요. 이거 말고요. 자, 369다. 몇 대 몇이라고? 369다. 몇 대 몇이라고? 1대? 근데 1대 2대 루트 3도 나 괜찮고 1대 루트 3대 2도 돼. 상관없어. 기억만 해. 내가 여태까지는 1대 루트 3대 2라고 무조건 외우라고 했더니 저기 옆에 저기 다산 쪽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자기들끼리 누가 맞네, 네가 맞네, 네가 맞네로 1대 루트 3대 2랑 1대 2대 루트 3으로 한 2시간 동안 술 먹으면서 싸우더라고요. 미친놈들이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네 말도 옳다. 그래, 네 말도 옳다. 그래, 둘 다 맞다. 그냥 외우기만 해라. 이러고서 그냥 말았거든요. 네, 그냥 편한 대로 하십시오. 몇 대 몇이라고? 1대? 나는 근데 1대 루트 3대 2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곱해진 게 루트 3이라면 반대로 여기로 갈 때는 뭐 하면 돼요? 나누면 되죠. 자, 6에서 루트 3 나누니까 얼마? 2 루트 3 나오죠. 그죠? 이거부터 구하고 나면은 여기서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하면 되죠. 네, 기립이 이용해서 그냥 굳이 코사인, 사인 안 구하고 그냥 그렇게 뚝딱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게 나요? 저게 나요? 이게 낫죠? 특수각은 기립이를 기억하십시오. 사실 예전에는 이게 어디서 나왔던 단원이냐면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공구개정 때까지는 이거 피타고라스 단원이었어요. 특수각이라고 하는 게 1대 루트 3대 1대 1대 루트 이거를 그 피타고라스에서 배운 다음에 그거를 특수각으로 가갖고 연계해서 이제 삼각비에다가도 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삼각비를 안 쓰는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말씀드리는데 삼각비 안 쓰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기립이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알려주는 게 맞나?
사인법칙은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직각삼각형 말고 만약에 그럼 이런 삼각형은 어때? 요렇게 갈까? ABC라고 할 때 이 변의 길이와 요 각의 크기를, 양쪽 각의 크기를 주고 이쪽을 구하래. 우리가 배운 건, 이 단원에서 배운 건 뭐라고? 이름이? 삼각비. 삼각비라고 하는 건 무슨 삼각형에서 나왔다고? 직각삼각형. 근데 얘는 일반 삼각형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각을 찾아서 만들어야죠. 그치? 맞지? 어디다가 직각 그리면 될까? 여기 뚝딱. 그럼 요 길이는 뭐게? 그러니까 에다가 빗변의 길이를 곱해서 C 코사인 B죠. 그죠? 그지 않아? 아니 진짜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납득한 눈이 아닌 거야, 왜? 됐어?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C 코사인 B예요? 그럼 여기는 뭐게요? 아, 여기도 C 코사인 B예요? 1대1대 루트 2예요? 제가 언제 여기 각을 알려줬나요? 여기 45도라는 얘기를 제가 언제 했죠? 그림이 그럴싸해 보여서요? 그림이 그럴싸해 보이는 거랑 정확한 값이랑은 상관이 없는데요. 길이가 같아 보여서요 라는 표현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림적으로서 정확하게 길이가 나와 있지 않는 이상 이거랑 비슷한 똑같은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정확한 수치상으로 나와 있어야지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코사인을 또 쓰면 안 돼요. 뭐라고 써야 돼요? 네, C 사인 B죠. 그럼 전체 길이가 A라고 나와 있으면 여기가 A면 나머지 한 번의 길이 구할 수 있을까? 뭘 이용해서?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죠. A에서 C 코사인 B만큼 뺀 거죠. 그지? A 빼기 C 코사인 B죠. 그럼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을까? 네. 뭘 이용해서요? 피타고라스 이용해서요. 그래서 실제로 그 책에 나와 있는 지저분한 식으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B라고 하니까 AC의 길이는 루트 A에서 C 코사인 B를 빼고 제곱한 다음에 더하기 C 사인 B를 제곱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아, 제곱이구나. 루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식을 외우는 무식한 짓은 하지 맙시다. 왜 그런지만 보세요. 지금 여기 직각 만들어 놓고 보면은 길이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길이 구할 수 있다면 요 삼각형에서도 길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바로 가서 볼게요. 지금 6-1번이요. 6-1번 한번 봐봐봐. 이걸로 가지 말자고. 요거 하지 말자고. 요거 하지 마.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30도짜리에 딴 건 없구나. 그냥 30도짜리에 여기 대충 나와 있고 요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가 직각이라고 나와 있고 길이가 4 루트 3이라고 나와 있고 요 길이가 6이라고 나와 있고 30도라고 되어 있네요. 끝이네요. 자, 일단 그거부터 물어봅시다. AH의 길이 A, B, C, H AH의 길이가 얼마? 자, 야, 이것도 무슨 삼각형? 369 몇 대 몇 대 몇? 1대 루트 3대 2 2 그럼 1 부분은 어디? 얼마라고? 3 1번의 답이죠. BH의 길이 얼마? 안 되냐?
갑자기 뜬금없이 루트 27은 왜 나오죠? 루트 27이 맞는데 굳이 그걸 왜 피타고라스를 쓰고 있냐? 3루트 3. 그러니까 이 루트 27을 빼가지고 3루트 3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게 아니라,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1대 루트 3대 2인데 왜 그걸 굳이 36에서 9를 빼고 한다냐? 1대 루트 3이니까 그냥 3루트 3 아니냐? 라고 하고 싶었다고요. 오케이? 물론, 둘 다 맞아. 그것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래. 자, 그럼 남은 길이가 얼마? 뭐, 그쵸, 루트 3. 지금 이게 3번 답이죠? 3번의 답은, 루트 3이죠? 그럼 AC의 길이는요? AC의 길이는 뭐예요?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죠? 피타고라스 2루트 3. 이 무식한 공식에다가 때려박는 것보다 하나하나 구하면서 가는 게 더 빠르고 간단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6-2번도 마찬가지라고요? 6-2번도 아니 또 개념 중에 하나가 어떤 개념이 있냐면 되게 그지 같은 개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길이가 하나가 나와 있고 이게 삼각형이 하나가 뿅 하고 있을 때 삼각형이 하나가 뿅 하고 있을 때 A의 크기가 주어지고 A의 길이가 주어지고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진다면 요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기다가 수선해발을 내리고 이 각도 알고 있으니까 두 각을 알면 나머지 한 각의 크기도 아니까 이걸 이용해서 저걸 구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AB의 길이가 뭐라고 하더라? AB의 길이는 사인 A분의 뭐 A 사인 C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개념 자체가 있어요.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하지도 마요. 뭐 하면 돼요? 저기서 찾아봐요. 자, 문제에서 한번 제가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45도짜리에 삼각형이 변이 있고 여기에 75도짜리로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75도, 45도라고 하면 여기서 수선의 발찍 내려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 삼각형은 뭔 삼각형? 지각 이등변 삼각형. 몇 대 몇 대 몇 삼각형? 1대 1대 루트 2 삼각형.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45도가 되니까 남은 각의 크기는 몇 도? 30도. 그럼 여기도 60도가 되면서 나머지 길이도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길이가 이 길이가 6 루트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A, B, C, H에 대해서요. 자, 하라는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H의 길이를 구하라. 몇 대 몇 대 몇이니까? 1대 1대 루트 2니까 1번 CH의 길이는 얼마라고? 그거 맞아요. 6이에요. 그래. 안 해, 이제. 할 줄 안 해. 봐봐. 그죠? 그 다음에 HAC의 크기는 그럼 HAC의 크기는 몇 도라고요? 그쵸? HAC의 크기는 60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AC의 길이를 구합니다. 자, 여기의 길이가 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3번 뭐 하면 돼요? 원칙상으로는 뭐냐면 사인 60도라고 하는 애가 AC 분의 얼마? 6이고 그 값이 2분의 루트 3이라 AC의 길이는 얼마다? 그 4루트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해요. 집어치우고 몇 대 몇 대 몇이라고요? 예? 그래서 6이니까 여기는 얼마?
루트 3으로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2 루트 3.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된다? 내가 왜 여기를 계속 먼저 구할까? 맞아요. 2배만 하면 되니까요. 1, 그 기준이 되는 1, 내가 아까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써놨던 거 있잖아. 짧은 애를 미지수로 잡는 게 좋다. 즉, 짧은 애 먼저 구하고 나면 나머지는 뚝딱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 먼저 구했어요, 자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직 3학년 1학기 때 조금 삐걱거리실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좀 빠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 너네 계속 이거 하고 있지 않아? 루트 3분의 6이라고 하는 거는 3분의 6 루트 3이라 약분해서 2 루트 3 이거 하고 있니 혹시? 루트 3분의 6이라고 하는 값은 루트 3분의 2 곱하기 3이라 약분하면 루트 3이라 2 루트 3이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나아요. 이거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계산이 좀 더 빨라집니다. 뭐 했어요? 3이라는 애는 루트 3을 2번 곱한 애니까 루트 3 하나를 약분해서 지우고 나면 루트 3만 남는다라고 생각하면 2 루트 3 하고 뚝딱 할 수 있거든요. 뭔 말해?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크게 어렵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 숙제를 좀 줄이고 싶은데 차라리 좀 연습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데 이거 끝까지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목표는요, 다 나가기였는데요. 이거 다 원래 애초에 시간이 나왔어도 다 나갔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빡 드네요. 우리 길이 연습부터 좀 합시다. 좀 쉬운 걸로 좀 드릴게요, 대신에. 그것 좀 제가 프린트로 걸어서 지금 안 오신 분은 그럼 어떡하지? 파일도 올려줄게요. RPM보다 더 쉬운 거 없나? 아니, RPM보다 더 쉬운 거. 수력 충전. 역시 수력 충전만 한 게 없지. 수력 충전 가죠. 제가 수력 충전 챙겨드릴게요. 해설밖에 없니? 수력 온. 그냥 수력 온으로 가자. 잠깐만요. 엄마야, 미안해요. 나는 원래 보통은 원래라고 하는 건 없지. 원래는 없지. 평소에는 뭘 하냐면 얘를 한 번에 다 나가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긴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3학년 1학기 거를 심화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에서 심화를 준비할 수 있는 과정까지 준비시켜 놓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좀 후려치는 것보다는 아예 좀 단단하게 잡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옛날 거에 있을 텐데 이거 좀 아니고 왜 RPM밖에 안 보이지? 왜 자꾸 RPM밖에 안 보이지? RPM으로 갈까? RPM 너무 어렵고 RPM은 딴 거보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별론데.
오히려 나쁘지 않겠다. 네, 찾았어요. 제가 그냥 RPM으로 나갈게요. RPM으로 나가는 걸로 하고 인쇄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안 오신 분 위해서라도 저 파일로도 같이 그 채팅방에다 올려드릴게요. 네,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올려드릴게요. 넓이를 좀 따로 찢죠? 따로 가죠. 길이부터 먼저 갈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저기 있는 예제 6-1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예제 6-1번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시면 예제 6-1번에서 60도라고 되어 있고 두 가지 조건이 여기가 20m, 16m라고 나와 있네요. 조금 세워야겠다. 네. 자, 이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이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랍니다.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랍니다. 요 길이요.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보조선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삼각비의 활용 부분에서 보조선을 그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보조선은 제일 우선순위로 첫 번째, 보조선은 절대 특수각을 나누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예요. 여기에 각이 60도라는 특수각이 있는 거잖아. 그럼 보조선은 절대 이 근처, 얘를 이용한 보조선은 절대 금지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좀 다른 생각으로. 보조선은 웬만하면 주어진 길이를 자르지 않습니다. 자, 색도 다르고 중요도도 달라요. 뭐예요? 빨간색은 무조건 반드시 절대로 지켜야 되는 불변의 진리예요.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는. 특수각이 보인다? 근데 보조선은 그 근처로 그린다? 절대 안 돼요. 만약에 한쪽이 60도 보이고 한쪽이 45도 보인다라고 하면 보조선은 어디 그려야 되는 거야? 나머지 하나에 반드시 그려야 되는 거죠. 특수각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그럼 봐봐. 이런 경우는 어때? 만약에 지금 이 문제에서 내가 방금 전에 저 두 가지 조건을 한번 동시에 얘기해 볼게. 여기가 60도야. 근데 여기가 45도야. 이렇게 갈게. 이렇게. 여기가 45도야. 근데 요 길이가 8이래? 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뭔지는 모르겠고 보조선의 위치는 무조건 어디야? 이거죠. 저 빨간색을 우선해서 반드시 여기죠. 그죠? 선생님 주어진 길이를 나누는데요. 그래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저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얘기했죠. 웬만하면 어지간해서는 이라는 거랑 절대로라는 거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문제 특수각 나왔다. 어디다가 보조선? 뭐 할래? A에서 내리거나 B에서 올리거나 상관이 없어요. A에서 내릴래? 그래, A에서 내려갑시다. A에다가 보조선 찍. 자, 그러면은 369. 요 길이가 얼마? 8. 요 길이가 얼마? 8루트 3. 그럼 여기 남은 길이가 얼마? 12. 그러니까
뭘 쓴다? 피타고라스 쓴다. 피타고라스 쓰시면 2, 3, 12, 12, 4, 12, 3, 21. 4루트 21? 인가? 자고로 자고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진짜 되게 이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인정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잔머리가 좋은 사람이 수학을 잘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귀찮아하고 게으른 사람이 수학을 잘해요. 공부를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건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에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게으른데 할 건 하는 사람. 되게 오히려 성실한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겁나 열심히 해서 오히려 효율이 안 나와요. 중학교 때까지는 다 올백 나오거든요. 그리고 딱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올백 나와요. 중학교 때까지 진짜 정말 그렇게 극성실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올백 나오고 전교 3등 이내로 들어갑니다. 그 3등 못 들었어요? 전교 10등 안으로는 다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딱 그렇게 하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네, 전교 50%. 오히려 성실한 사람이. 성실하고 머리 안 썼던 사람이. 그 머리를 안 쓴 거예요. 머리를 굴려야 되거든요. 왜? 게으르고 귀찮은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할까? 빨리 해야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뭐 해야 돼?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빠르게.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시켰던 것도 그거죠.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해라.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 왜 이걸 끝나자마자 가서 해야 되는 분지. 이거 아무 생각 없었죠. 그냥 시키니까 하나 보다. 그게 너네들이 성실하다는 뜻이고. 그럼 너네들이 고생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네. 왜요? 납득을 해야지 본인 스스로. 왜 이걸 굳이 지금 해야 되지? 나 영어 숫자 겁나 많은데? 본인 스스로 납득을 해야지. 그래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걸 찾을 거 아니야.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계속 좀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6-2번이요. 6-2번은 그럼 지금은 조금 그림이 다르게 나와 있네요. 6-2번의 그림이 어때요? 75도랑 60도랑 나와 있어요. (75도랑) 60도랑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 길이가 6이래요. 자, 근데 여기서 AB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물어봅시다. 보조선 어디예요? A에서 BC로. 그죠? 정확합니다. A에서 BC를 수선해발을 딱 내리면 여기는 몇 도? 30도. 자, 그림은 잘못 그렸지만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각의 크기가 중요하니까. 그럼 여기는 몇 도? 45도. 자, 45도 보자마자 몇 대?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요 길이는 얼마? 여기가 45도네요? 죄송합니다. 45도네요. 그럼 여기가 45도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가 30도네요. 죄송합니다. 네. 길이비로 뚝딱 할 수 있어요. 굳이 길이비로 할 수 있는 거 여기 밑에 해설 보면 막 사인 갖다 놓고 코사인 갖다 굳이 왜 그래? 그죠? 됐습니까? 제가요 진짜 싫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난 요 단원에 있는 이 내용이 제일 싫어요. 왜 싫냐면 연계성이 없어요. 나중에 안 나와요. 나중에 이걸 쓰지 않는데 딱 여기 3학년 2학기 과정에서만 나오는 개념이랑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지나가면 까먹으시면 돼요. 그냥 내신 대비 때만 외워서 쓰고 그냥 지나가면 까먹으세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맞아요. 근데 이 다음에 한번 길이 말고 이제 높이 구하는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냐면 요 가게 크기 이 길이를 주고 두 가게 크기를 주는데 중요한 건 이 위치가 아니에요. 어디를 보는 거냐면 높이를 구하는 겁니다.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윗가게 크기를 x, 윗가게 크기를 y라고 한다면 높이는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 분의 a예요. 왜요? 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요 부분에 요 길이가 h 탄젠트 x거든요. 그죠? 여기가 h 탄젠트 y거든요. 그치? 즉 A라고 하는 길이가 h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거든요. 그래서 h의 길이는 탄젠트 x 플러스 y, 탄젠트 y분의 a라고 구해요. 공식이에요. 공식이에요. 그냥 h는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분의 a 라는 공식이에요. 공식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또 길이비로 이렇게 뚜따따따 해도 되는데 여기 미지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삼각형 말고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에서도 쓸 수 있어요. 요 길이가 a이고 여기에서 이 높이를 구할 때 이번엔 어디? 이쪽을 x라고 놓고 전체의 크기를 그 다음 요쪽 까만 애를 y로 잡았을 때 공식은 h는 탄젠트 x 빼기 탄젠트 y 분의 a예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요만큼의 길이가 h 탄젠트 x고요. 요만큼의 길이가 h 탄젠트 y라서 h 탄젠트 x 빼기 h 탄젠트 y가 a라는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문제에서는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저기 그 이그젬플 문제들처럼 나와요. 이그젬플 7-1번에서 하라는 거 한번 해보세요.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BH의 길이를 H로 나타내보세요. 얼마? 삼각형 구할 수 있잖아. 길이 얼마야? H니까 루트 3H죠. 그죠? 1대 루트 3대 2니까. 그 다음 두 번째, 2번 CH의 길이는요, 루트 3분의 H라서 유리화하시면 3분의 루트 3H예요. 거기 이그젬플 2번이요. 그래서 높이를 구하라. 결국에는 뭐냐면 3번은 어떻게 구하냐? 루트 3H 더하기 3분의 루트 3H라고 하는 그 값이 뭐와 같으니까? 12와 똑같으니까 결국엔 정리를 해 주신다면 3분의 4 루트 3H라고 하는 그 값이 10이라서 얼마냐? 루트 3, H는 3루트 3 나옵니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7-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채워주시면 넓이 구하실 수 있어요.
높이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7-1번처럼 문제가 나와요. 7-1번처럼 문제가 이그젠플 말고 옆에 있는 예제 7-1번처럼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풀라고? 저 위로 가라고. 여기가 45도이고 여기가 30도라고 한다면 몇 도랑 몇 도를 쓸 거라고? 저 위에 있는 각을 쓸 거라고. 45도와 60도를 쓸 거라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50이라는 식을 이용한다면 공식 그대로 쓰면 탄젠트 45도 더하기 탄젠트 60도 분의 50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실제로 계산해주면 탄젠트 60이라는 값이 루트 3이라서 루트 3 플러스 1 분의 50이라는 값이 나오고 유리화하시면 25 곱하기 루트 3 빼기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얍. 그래서 보기에 있는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각을 이용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까지만 해서 좀 정리할게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계속 뭘 이용하고 있나요? 기리비 주로 이용했어요. 특수각은 기리비를 이용한다라는 걸 계속 좀 기억해 주세요. 특수각은 기리비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굳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곱해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는 특수각이 아닌 각을 주면서 그 삼각 비의 값을 정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하게 되겠지만 정말 특수각 같은 경우에는 뭐 할 필요 없다? 그거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애초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잠시만 계세요. 제가 얼른 끊고 갔다 올게요. 자, 일단 짐 챙기시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짐 챙기시면서 안내해드릴게요. 여기에 프린트로 하나씩 드리는 거는 추가적으로 연습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의무적인 숙제는 당연히 아닙니다. 하기 힘드시면은 손을 안 대셔도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하시면 우리는 강제로 유의를 변경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숙제 부분은 어디에 관련된 걸 좀 더 풀어줬으면 좋겠냐면은 여기요. 그 30페이지에서부터 유형 5개거든요. 유형 7개거든요. 여기에 있는 거를 한번 연습해보고 풀어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하십시오.